어두운 복도를 걸어 나오는 김지연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12시간 연속 야간 근무를 마친 후에 피로감이 온몸을 짓누르는 듯 했지요. 병원 유니폼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새벽 6시. 딸 세영이는 아직 자고 있을 시간이었죠. 오늘은 꼭 세영이 학교 가기 전에 아침 먹이고 보내야 하는데 지연은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미소가 어렸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딸 생각만 하면 모든 피로가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으니까요. 병원 주차장에 도착한 지연이 차 문을 열려는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세영이가 다니는 초등학교 보건실 번호였어요. 네, 김지연입니다. 어머님, 세영이가 오늘 아침에 약간의 천식 증상을 보여서 연락드렸어요. 지금은 안정을 찾았지만 혹시 오늘 병원에 데려가 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서요. 지연의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세영이의 천식은 그저 가벼운 알레르기 정도로만 생각했었는데 요즘 들어 연락이 자주 오는 것 같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일찍 퇴근해서 데려갈게요. 전화를 끊고 운전대를 잡은 지연의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내가 너무 일에만 집중하고 있나? 세영이 건강에 소홀했던 건 아닌가? 자책감이 밀려왔지만 곧 다시 정신을 차렸어요. 지금은 집에 빨리 가서 쉬어야 할 때였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지연은 문득 옆집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70대로 보이는 노인이 혼자 사는 집이었어요. 이웃이지만 거의 마주친 적이 없었죠. 은둔형 외톨이라는 소문이 있었고 복도에서 마주쳐도 눈인사조차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도 혼자 사시는데 가끔 안부라도 물어봐야 하나. 그런 생각을 하며 자신의 집 문 앞에 선 지연이 비밀번호를 누르려는 순간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현관문 손잡이가 약간 젖혀져 있었거든요. 세영이가 학교 가기 전에 제대로 안 닫고 나갔나? 의아한 마음으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세영아, 엄마 왔어. 대답이 없었어요. 물론 세영이는 학교에 갔을 테니까요. 하지만 집안의 공기가 어쩐지 무거웠습니다. 지연은 가방을 소파에 던지고 휴대폰으로 현관 CCTV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새벽 3시 30분 옆집 노인이 그녀의 초인종을 누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노인은 한참을 기다리다가 고개를 숙인 채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지연의 등줄기로 한기가 내려갔어요. 뭐지? 왜 한밤중에? 그날 밤 지연은 잠을 설쳤습니다. 왜 옆집 노인이 한밤중에 자신의 초인종을 눌렀을까? 혹시 무슨 도움이 필요했던 걸까?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었던 걸까? 갖가지 생각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지요. 다음 날,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비슷한 시간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야간 근무 중이었기에 직접 듣지 못했고 다만 CCTV로만 확인할 수 있었죠. 매번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노인은 초인종을 누르고 아무도 나오지 않으면 고개를 숙인 채 돌아갔어요. 사흘째 되는 날 지연은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불안해서 잠을 잘 수 없었으니까요. 퇴근 후 옆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노인은 문을 열고 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피로가 묻어났지만 눈빛은 또렷했어요. 죄송한데요. 왜 매일 밤 우리 집 초인종을 누르시는 거죠? 지연의 질문에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죠. 저희 좀 무서워요. 이유라도 알려주시면. 그래도 노인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답답함에 한숨을 내쉬었어요.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주세요. 어린 딸아이도 있고 저도 밤에 근무하느라 불안해서 잠도 못 자겠어요. 그 말을 끝으로 지연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불안은 더 커져만 갔지요. 그날 이후로도 초인종 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지연은 결국 경비실에 연락하고 현관문에 추가 잠금 장치까지 설치했어요. 하지만 노인의 행동은 멈추지 않았죠. 마치 정해진 의식처럼 새벽 3시 반이면 어김없이 그 소리가 울렸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걸까? 휴대폰으로 CCTV 영상을 확인하며 지연은 중얼거렸습니다. 노인의 표정에는 악의가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걱정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죠. 하지만 그게 더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지연은 그저 자신과 세영이의 안전만을 염려할 뿐이었으니까요. 병원에서의 근무는 점점 고단해졌습니다. 밤새 잠을 설치다 보니 집중력이 떨어졌고 작은 실수들이 잦아졌어요. 동료 간호사들도 지연의 상태를 걱정하기 시작했죠. 지연 씨,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요. 무슨 일 있어요? 김수미 간호사의 물음에 지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런 이상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난감했거든요. 그냥 집에 좀 신경 쓰이는 일이 있어서요. 혹시 세영이 천식 때문에 걱정돼요? 요즘 미세먼지가 심하던데. 수미의 말에 지연은 문득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맞아요, 세영이의 천식. 최근에 학교에서 연락이 왔던 것도 그 때문이었는데 옆집 노인 문제에 신경 쓰느라 완전히 잊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보니 세영이 약을 다시 처방받아야 했는데 지연은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너무 자책하지 말자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오늘은 일찍 퇴근해서 세영이 약을 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응급실은 유독 바빴습니다. 교통사고 환자가 여러 명 실려왔고 모두가 정신없이 뛰어다녔죠. 퇴근 시간이 다가왔지만 지연은 쉽게 자리를 뜰 수 없었어요. 지연 씨, 미안한데 오늘 좀 더 남아줄 수 있을까요? 대체 인력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어요. 수간호사의 부탁에 지연은 망설였습니다. 세영이 약을 타러 가야 한다는 말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눈앞의 응급 상황을 외면할 수는 없었죠. 네, 알겠습니다. 1시간만 더 있을게요. 1시간이 2시간이 되고 결국 새벽 3시가 되어서야 지연은 병원을 나설 수 있었습니다. 피로감에 온몸이 천근만근이었지만 세영이 생각에 발걸음을 서둘렀어요.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지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알 수 없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김지연 씨 댁 옆집입니다. 순간 지연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옆집 노인의 목소리였어요. 세영이가 숨을 제대로 못 쉬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구급차를 불렀어요. 지연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다음 순간 정신을 차리고 차에 뛰어 올랐어요. 핸들을 잡은 손이 덜덜 떨렸지만 최대한 빨리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세영아, 괜찮아야 해. 제발. 주차장에 차를 대충 세우고 엘리베이터로 달려갔지만 기다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계단을 뛰어 올랐어요. 10층. 평소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지만 지금은 그저 딸아이만 생각났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니 현관문이 열려 있었고 구급대원들이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연은 숨을 헐떡이며 안으로 들어갔어요. 세영아. 거실에서 세영이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들것에 실려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옆집 노인이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엄마가 왔어, 세영아. 괜찮아? 세영이는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구급대원이 지연에게 다가왔어요. 천식 발작이 심한 상태입니다. 지금 바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해요. 제가 간호사입니다. 함께 가겠습니다. 구급차에 오르기 전 지연은 잠시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해야 할지 아니면 어떻게 이 상황을 알게 되었는지
물어봐야 할지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세영이가 우선이었죠. 나중에 꼭 찾아뵙겠습니다. 그 말만 남기고 지연은 구급차에 올랐습니다. 세영이의 작은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참았어요. 자책감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지만 이겨내야 했습니다. 세영이를 위해서라도요. 구급차가 출발하는 동안 지연은 창밖으로 아파트 현관에 서 있는 노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처음으로 노인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주름진 얼굴에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죠. 그리고 그제야 지연은 깨달았습니다. 매일 밤 울리던 초인종. 그 의미를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병원 응급실은 지연에게 너무나 익숙한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그녀는 간호사가 아닌 환자의 보호자로 그곳에 있었으니까요. 세영이는 산소호흡기를 단 채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이 분주히 오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지연은 무력감을 느꼈어요. 김세영 보호자분, 담당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평소라면 동료였을 사람이 지금은 그저 딸의 생명을 맡긴 의사일 뿐이었죠. 네, 저예요. 어떤가요? 다행히 위험한 상황은 넘겼습니다. 하지만 천식 발작이 상당히 심각했어요. 조금만 더 늦었다면. 의사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었어요. 지연은 충분히 이해했으니까요. 앞으로는 더 면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밤에 증상이 악화되는 경향이 있으니 수면 중 호흡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의사의 말에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자신을 질책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걸 몰랐을까? 내가 간호사면서. 세영이가 입원실로 옮겨진 후 지연은 딸의 작은 손을 잡고 오랫동안 앉아 있었어요. 평소에는 활기차고 장난기 넘치던 세영이의 창백한 얼굴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세영아. 엄마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세영이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옆집 할아버지가 도와주셨잖아요. 그 말에 지연은 문득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맞아요, 옆집 노인. 그분이 아니었다면 세영이는 지금.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았습니다. 세영아, 옆집 할아버지가 어떻게 알고 구급차를 불러주셨어? 세영이는 힘없이 대답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자다가 숨이 안 쉬어지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때 초인종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할아버지가 계셨고 그 뒤로는 기억이 안 나요. 지연은 말없이 딸의 이마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감사함과 부끄러움이 뒤섞였어요. 그동안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노인에 대해 얼마나 의심했는지 생각할수록 부끄러웠습니다. 세영이가 다시 잠들자 지연은 병실을 나왔어요. 복도 끝 벤치에 앉아 오랜만에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죠. 괜찮으세요? 문득 옆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지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직 간호사 민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아, 네, 괜찮아요. 그냥 조금. 알아요. 우리 모두 다 그래요. 특히 우리 아이들이 아플 때는. 민지가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저도 딸아이가 있거든요. 한 번은 밤중에 고열로 경기를 할 뻔했는데 그때 느꼈어요. 아무리 의료인이라도 내 아이 앞에서는 그저 불안한 부모일 뿐이라는 거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위로가 되었어요. 오늘 퇴근하고 좀 쉬세요. 제가 세영이 잘 볼게요. 민지의 말에 지연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가기 전에 꼭 들러야 할 곳이 있었어요. 옆집 노인의 집이었죠. 아파트로 돌아온 지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노인의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노인이 나타났어요. 어제와 같은 옷을 입고 있었고 눈 밑에는 피로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저 세영이 엄마예요. 어젯밤에 정말 감사합니다. 노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연은 입술을 깨물며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할아버지, 어제도 배를 누르셨나요? 그리고 어떻게 세영이 상태를 아셨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노인의 주름진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벽이 얇아서 아이 숨소리가 들렸어요. 지연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옆집 노인이 벽을 통해 세영이의 호흡 소리를 들었다니. 그것도 비정상적인 호흡 패턴을 알아챘다니. 평소와 달랐어요. 거칠고 끊어지는 듯한 숨소리. 예전에 제 손녀도 그렇게 떠났거든요.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눈에 맺힌 눈물이 지연의 가슴을 저몄어요. 천식이었어요. 밤중에 발작이 왔는데 아무도 몰랐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는 노인을 바라보며 지연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죄송해요, 할아버지. 제가 너무 오해했어요. 매일 밤 초인종을 누르신 이유가.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해해요. 낯선 사람이 밤중에 초인종을 누르면 누구나 겁이 나죠. 지연은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노인의 손을 잡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세영이는 말을 마치지 못하고 지연은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노인은 그런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이제 알았으니 앞으로는 더 주의하면 돼요. 오늘은 쉬세요. 많이 힘들었을 테니까. 그날 이후 지연의 삶에는 작은 변화들이 생겨났습니다. 세영이가 태어난 첫날, 그녀는 옆집 노인을 초대했어요. 처음엔 낯설고 어색했지만 세영이가 먼저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저 살려주셔서 고마워요. 순수한 아이의 인사에 노인의 굳은 표정이 조금씩 풀어졌어요. 지연은 그제야 노인의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박하진, 78세의 은퇴한 의사였죠. 의사셨군요. 그래서 세영이 호흡 이상을 바로 알아채신 거였네요. 하진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0년 넘게 소아과 의사로 일했으니까요. 아이들 숨소리는 귀에 익숙해요. 그날 저녁 셋은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가득한 식사를 했습니다. 세영이는 하진 할아버지에게 학교 이야기를 신나게 들려주었고 지연은 병원에서의 에피소드를 나누었죠. 하진 할아버지도 오래된 의사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저는 항상 환자의 소리에 귀 기울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기계보다 더 정확한 건 의사의 감각이니까요. 지연은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아무리 첨단 의료 장비가 발달해도 환자를 직접 보고 듣고 느끼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으니까요. 식사가 끝난 후 지연은 세영이의 방에 작은 모니터를 설치했습니다. 수면 중 호흡을 체크하는 장치였어요. 하진 할아버지가 추천해 준 것이었죠. 이거면 안심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가끔은 직접 확인하는 게 좋아요. 하진 할아버지의 조언에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그녀는 딸의 건강에 제대로 신경 쓰기 시작했어요. 야간 근무도 줄이고 병원의 세영이의 상태를 정확히 알렸습니다. 천식 관리 계획도 세웠고 집안 환경도 개선했어요. 일주일 후 지연이 야간 근무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녀는 문득 하진 할아버지의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한밤중이었지만 불빛이 새어나오는 걸 보니 아직 주무시지 않은 것 같았어요. 조심스럽게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하진 할아버지가 놀란 표정으로 나타났어요.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세영이가 할아버지께 그림을 그렸어요. 출근하면서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깜빡했네요. 그리고 혹시 커피 한 잔 하실래요? 하진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그의 집은 생각보다 깔끔했습니다. 벽면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책장에는 의학 서적들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어딘가 적막함이 느껴졌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살아온 공간 특유의 정적이었죠. 지연은 소파에 앉아 세영이가 그린 그림을 건넸습니다. 하진 할아버지, 엄마 그리고 세영이가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그 위에는 우리 가족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진 할아버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가족이라고요. 세영이가 할아버지를 무척 좋아해요. 할아버지 천사라고 부르더라고요. 하진 할아버지의 눈가에 주름이 더 깊어졌습니다. 미소인지 슬픔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표정이었어요. 손녀. 다영이가 생각나네요. 지연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하진 할아버지가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재촉하지 않았어요. 다영이는 5살 때 천식으로 떠났어요. 제가 밤새 응급실에 있었는데 제 딸과 사위는 다영이가 평소에도 종종 기침한다고 생각해서 그날 밤 특별히 이상하다고 느끼지 못했대요. 하진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래된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았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 후로 제 딸 가족과는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제가 그들을 너무 원망했거든요. 의사인 내가 왜 내 손녀는 살리지 못했는지 그 자책감에 모든 걸 포기했어요. 지연은 하진 할아버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할아버지, 세영이를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다영이를 구하지 못한 그 아픔이 세영이를 살렸어요. 하진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마도 오랜 시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었을 거예요. 지연도 함께 울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해와 공감이 흘렀어요. 그날 이후 하진 할아버지는 마치 세영이의 진짜 할아버지처럼 되었습니다. 지연이 야간 근무를 할 때면 세영이를 돌봐주었고 주말이면 함께 공원을 산책했어요. 세영이의 천식 관리에도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의 오랜 경험과 지식이 빛을 발했죠. 지연은 종종 생각했습니다.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고요. 처음에는 두렵고 이해할 수 없었던 초인종 소리가 이제는 그녀 삶의 가장 소중한 부분이 되었으니까요. 하진 할아버지와 세영이의 웃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녀는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우리 삶은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지만 그 속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어느 날 밤 갑작스러운 경보음에 지연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핸드폰 화면을 보니 세영이의 호흡 모니터에서 경고가 울리고 있었어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벌떡 일어나 세영이의 방으로 달려갔죠. 세영아, 괜찮아? 방에 들어서자 세영이는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니터는 계속해서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어요. 지연은 세영이의 호흡을 확인했습니다. 약간 거칠긴 했지만 위험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았어요. 기계 오작동인가? 지연이 기기를 확인하려는 순간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 문을 열자 하진 할아버지가 서 있었어요. 잠옷 차림이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세영이 괜찮아요? 기계 소리가 들려서 지연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네. 방금 모니터에서 경고가 울렸어요. 하지만 세영이는 괜찮은 것 같아요.
하진 할아버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은 세영이의 방으로 향했어요. 하진 할아버지는 전문가의 눈으로 세영이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숨소리를 듣고 작은 손전등으로 모관을 확인했죠. 초기 증상이에요. 아직 심각하진 않지만 발작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지연은 당황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세영이가 괜찮아 보였는데 하진 할아버지는 어떻게 그걸 알아챘을까요? 정말요? 어떻게 아셨어요? 목 근처에서 나는 미세한 휘파람 같은 소리. 천식의 초기 징후예요. 하진 할아버지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기계가 감지한 것도 그거겠지요. 하지만 가끔은 오작동을 일으키기도 하니까 확인이 필요했어요. 지연은 즉시 세영이의 약을 가져왔습니다. 네뷸라이저를 준비하고 세영이를 조심스럽게 깨웠어요. 세영아, 약 좀 먹자. 기침이 좀 있는 것 같아. 반쯤 잠에 취한 채로 세영이는 순순히 약을 먹었습니다. 하진 할아버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조언을 아끼지 않았어요. 약 먹은 후에는 물을 충분히 마시게 하세요. 그리고 베개를 조금 높여주는 게 좋아요. 모든 조치를 취한 후 세영이는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이번엔 더 편안한 호흡으로요. 지연과 하진 할아버지는 거실로 나왔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또 세영이를 구해주셨네요. 하진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번엔 기계가 먼저 알아챘죠. 그리고 지연 씨가 잘 대처했고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반짝였어요. 늦은 시간이었지만 지연은 이상하게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옆에 하진 할아버지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 혹시 다영이 이야기 좀 더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하진 할아버지는 잠시 굳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다영이는 참 활발한 아이였어요. 항상 웃고 노래하고 춤추고 세영이와 비슷했지요. 하진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오래된 기억을 더듬는 듯 했어요. 5살 생일에 제가 인형을 선물했는데 그 인형을 하진이라고 불렀어요. 할아버지 이름을 따서요. 그게 마지막 선물이 되었네요. 지연은 말없이 하진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큰 위로가 되기도 하니까요. 다영이가 떠난 후 제 딸과 사위는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저도 모든 것을 정리하고 여기로 이사 왔죠. 그동안 정말 혼자였어요. 세영이를 만나기 전까지는요. 하진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연도 마음이 아팠어요. 자신이 얼마나 행운아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세영이가 곁에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는 하진 할아버지라는 든든한 지원군도 있다는 것. 할아버지,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저희가 있잖아요. 지연의 말에 하진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표정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래요. 고마워요. 둘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과거의 슬픔, 현재의 기쁨,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까지. 시간이 흐르는 줄도 모르게 대화는 이어졌어요. 어느새 창밖으로 희미한 새벽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밤새 이야기를 했네요. 지연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하진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이렇게 마음을 나누니 좋네요. 다영이 이후로 제 마음을 열지 않았거든요. 지연은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할아버지. 세영이 아빠가 떠난 후로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혼자서 모든 걸 해내려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상처받은 영혼들이 서로를 치유하는 순간이었어요. 이제 좀 주무세요, 할아버지. 저도 조금 쉬어야겠어요. 하진 할아버지는 일어섰습니다. 네, 그래야겠네요. 세영이 상태는 괜찮을 테니 안심하세요. 문 앞에서 하진 할아버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지연 씨, 고마워요. 오늘 밤 이야기 정말 필요했던 것 같아요. 지연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저도요, 할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세영이의 천식은 꾸준한 관리 덕분에 많이 호전되었어요. 병원에서는 지연에게 야간 근무를 줄여주었고, 그 덕분에 세영이와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죠. 하진 할아버지는 거의 매일 지연의 집에 들르며 세 사람은 마치 진짜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지연은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세영이는 거실에서 그림을 그리며 노래를 흥얼거렸고, 하진 할아버지는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평화롭고 일상적인 장면이었지만 지연의 마음은 따뜻함으로 가득 찼어요. 엄마, 할아버지 생일 파티 언제 해요? 세영이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지연은 놀랐습니다. 할아버지 생일이 언제인데? 다음 주 수요일이래요. 할아버지가 어제 말해줬어요. 지연은 하진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이에요?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파티 준비해야 하는데. 하진 할아버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세영이가 자꾸 물어봐서 말해준 것뿐인데. 세영이가 팔짝팔짝 뛰며 외쳤어요. 파티예요, 파티. 케이크랑 풍선이랑 선물도 있어야 해요. 지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할아버지 생일 파티 멋지게 해주자. 그날 오후 지연은 세영이와 함께 선물을 고르러 쇼핑몰에 갔습니다. 세영이는 장난감 가게, 옷가게, 책 가게를 돌아다니며 열심히 구경했어요. 엄마, 할아버지한테 뭐가 좋을까요? 지연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진 할아버지에게 정말 필요한 것, 의미 있는 선물이 무엇일지 고민했어요. 그때 세영이가 사진관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엄마, 사진 찍자요. 우리 셋이서 사진 찍어서 선물하면 어때요? 지연은 세영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다, 세영아. 그렇게 둘은 사진관에 들어갔어요. 하진 할아버지를 부르기 위해 전화를 걸었고, 할아버지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사진관에 도착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 세영이가 신나게 대답했어요. 할아버지 생일 선물이에요. 우리 같이 사진 찍을 거예요. 하진 할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마도 오랜만에 가족 사진을 찍는 것이 그를 감동시켰나 봅니다. 세 사람은 다양한 포즈로 사진을 찍었어요. 웃고 장난치고 서로를 안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사진관을 나온 후 셋은 근처 카페에 들렀습니다. 하진 할아버지는 조용히 지연에게 말했어요. 마지막으로 가족 사진을 찍은 게 다영이가 4살 때였어요. 정말 오랜만이네요. 지연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앞으로는 자주 찍어요. 추억을 많이 만들어야죠. 세영이는 케이크를 먹으며 신나게 생일 파티 계획을 세웠습니다. 풍선은 몇 개, 케이크는 어떤 맛으로, 어떤 노래를 부를지. 지연과 하진 할아버지는 그런 세영이를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나눴어요. 생일 당일 지연의 집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세영이는 아침부터 일어나 풍선을 불고 색종이로 장식을 만들었어요. 지연은 하진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준비했고 작은 케이크도 샀습니다. 오후가 되자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하진 할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세영이가 달려가 그를 껴안았어요. 생일 축하해요, 할아버지. 하진 할아버지는 감동한 표정으로 세영이를 안아들었습니다.
고마워, 세영아. 집 안으로 들어서자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가 울려 퍼졌어요. 지연도 환한 미소로 하진 할아버지를 맞이했습니다. 생신 축하드려요, 할아버지. 하진 할아버지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자신의 생일을 축하해주는 것이 그에게는 큰 감동이었나 봅니다. 식사 시간. 세 사람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세영이는 할아버지에게 직접 그린 그림을 선물했어요. 그림 속에는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었고 세상에서 제일 멋진 할아버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연은 액자에 넣은 가족 사진을 선물했어요. 항상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하진 할아버지는 감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두 사람의 손을 꼭 잡을 뿐이었어요. 오랜 시간 동안 혼자였던 그에게 이 순간은 너무나 소중했으니까요.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모두가 함께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진 할아버지는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어요. 촛불을 불어 끄자 세영이가 박수를 쳤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소원 빌었어요? 하진 할아버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비밀이야. 말하면 안 이루어진대. 세영이는 투덜거렸지만 곧 케이크를 나누어 먹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지연은 이 모든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한때는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옆집 노인이 이제는 그녀 삶의 가장 소중한 사람 중 하나가 되었으니까요. 파티가 끝나갈 무렵 하진 할아버지는 지연에게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나도 선물이 있어요. 지연이 봉투를 열자 그 안에는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세영이를 보며 오래전 내 손녀를 다시 보는 것 같았어. 이번엔 지켜줄 수 있어서 참 다행이야. 그동안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또 다른 가족이 생겨서 행복해. 남은 생애 동안 세영이와 지연이를 지켜볼 수 있다면 그것이 내게는 가장 큰 축복일 거야. 지연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진 할아버지의 진심 어린 말에 그녀의 마음은 뭉클해졌어요. 세영이가 다가와 엄마의 눈물을 보고 놀랐습니다. 엄마, 왜 울어요? 슬퍼요? 지연은 고개를 저으며 세영이를 품에 안았어요. 아니, 기뻐서 우는 거야.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말을 해주셨거든. 세영이는 고개를 갸웃하며 하진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그 순간의 감동을 느꼈는지 세영이도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안겼어요.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랑 계속 같이 있고 싶어요. 하진 할아버지는 세영이를 꼭 안았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세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순간이었죠. 생일 파티가 끝난 후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진 할아버지는 거의 매일 지연의 집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세영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숙제를 도와주고 저녁에는 함께 식사하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지연이 야간 근무를 할 때면 하진 할아버지가 세영이를 돌봐주었고 주말에는 셋이 함께 근처 공원을 산책하거나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밤 지연은 병원에서 갑작스러운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연 씨, 박하진 선생님이 응급실에 오셨어요. 가슴 통증으로요. 지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하진 할아버지가 세영이를 돌보고 있던 중이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급하게 관리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응급실로 달려갔어요. 응급실에 도착하자 세영이가 울면서 달려왔습니다. 엄마, 할아버지가 갑자기 아프다고 하셨어요. 제가 전화했어요. 지연은 세영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잘했어, 세영아. 정말 용감했구나. 세영이의 손을 잡고 하진 할아버지가 있는 병상으로 향했어요.
할아버지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지연과 세영이를 보자 희미하게 미소 지었어요. 담당 의사가 지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심장에 무리가 있으신 것 같아요. 다행히 큰 발작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검사를 더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가 자리를 뜨자 하진 할아버지가 산소 마스크를 살짝 내리며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그냥 나이 든 심장이 조금 피곤해진 것뿐이에요. 지연은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리하셨어요? 세영이 돌보시느라. 하진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세영이 덕분에 살아있는 기분이에요. 그냥 오래된 병이 도진 것뿐이에요. 세영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많이 아파요? 하진 할아버지는 세영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조금만 아파. 곧 괜찮아질 거야. 세영이가 옆에 있어주니까 벌써 나아지고 있어. 그날 밤 세영이는 하진 할아버지 옆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연이 집에 가자고 해도 고개를 저었어요. 할아버지 혼자 두면 안 돼요. 결국 셋은 병원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지연은 세영이가 간이 침대에서 잠들 때까지 동화책을 읽어주었고 그 후 하진 할아버지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전에 심장 발작이 있으셨던 거예요? 하진 할아버지는 약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년 전부터요. 하지만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혼자니까 딱히 살아야 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지연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진 할아버지가 얼마나 외롭게 살아왔는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통을 혼자 감내했는지 생각하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세영이와 저. 할아버지를 위해서라도 건강하셔야 해요. 하진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마워요. 지연 씨. 노인네 때문에 고생이네요. 지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고생이 아니에요. 가족이잖아요. 그 말에 하진 할아버지는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지연도 함께 울었어요. 두 사람의 손은 꼭 맞잡은 채로요. 다음 날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어요. 약물 치료와 휴식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었습니다. 하진 할아버지는 이틀 후 퇴원할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 우리 집에서 지내요.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지연의 제안에 하진 할아버지는 처음엔 사양했습니다. 하지만 세영이가 간절히 부탁하자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며칠만요. 폐가 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진 할아버지는 지연의 집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세영이는 너무 기뻐하며 자신의 방을 기꺼이 내주었어요. 지연은 소파에서 자겠다고 했지만 하진 할아버지가 고집을 부렸습니다. 내가 소파에서 자겠소. 아직 그 정도로 약해지진 않았어요. 결국 서로 양보하다가 세영이의 제안으로 세영이는 엄마와 함께 자고 하진 할아버지는 세영이 방에서 지내기로 했어요. 그렇게 지낸 지 일주일째 되던 날 밤 세영이가 문득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계속 같이 살면 안 돼요? 할아버지랑? 지연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진 할아버지가 건강을 되찾고 있긴 했지만 혼자 사는 것이 걱정되었거든요. 세영아, 할아버지도 자기 집이 있으시잖아. 그리고 우리 집은 좀 좁고. 세영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제가 할아버지랑 같이 자면 돼요. 할아버지 혼자 계시면 또 아플지도 모르잖아요. 지연은 세영이의 순수한 마음에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조심스럽게 하진 할아버지에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할아버지, 세영이가 계속 같이 살자고 하네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할아버지 혼자 계시는 게 걱정돼서요. 하진 할아버지는 놀란 표정으로 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요? 하지만 내가 폐가 될 텐데. 지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요. 오히려 도움이 많이 돼요. 제가 야간 근무할 때 세영이를 봐주시고, 세영이도 할아버지를 정말 좋아하고요. 하진 할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래도 내 집이 있는데 그 집은 그대로 두세요. 언제든 돌아가실 수 있게. 하지만 당분간은 우리와 함께 지내주세요. 하진 할아버지는 결국 지연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처음에는 임시적인 동거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세 사람의 일상은 더욱 단단하게 얽혀갔어요. 아침마다 함께 식사하고 저녁이면 하루 있었던 일을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세영이의 천식은 점점 나아졌고 하진 할아버지의 건강도 눈에 띄게 호전되었죠. 어느 저녁 세영이가 잠든 후 지연과 하진 할아버지는 거실에서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였어요. 지연 씨, 생각해보니 이상한 일이네요. 지연은 고개를 들어 하진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처음 만났을 때를 생각하면 당신은 나를 무서워했고 나는 그저 벽 너머의 숨소리가 걱정됐을 뿐인데 이렇게 가족이 될 줄은 몰랐어요. 지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아요. 처음엔 그저 옆집의 수상한 노인이었는데 지금은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가 되었으니까요. 인연이란 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던 일이 나중에 보면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하진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세영이의 숨소리가 이상하다고 느꼈을 때 다영이가 생각났어요.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이번엔 달랐죠. 지연은 하진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세영이가 살았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더 행복해졌고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엔 감사함과 평온함이 가득했어요. 지연 씨, 사실은 내일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갑작스러운 말에 지연은 놀랐습니다. 왜요? 또 가슴이 아프세요? 하진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냥 다영이 부모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미국에서 오랜만에 한국에 온다고. 지연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하진 할아버지가 오랫동안 단절했던 딸과 사위가 돌아온다는 소식이었으니까요. 정말요? 언제 오신대요? 내일 도착한대요. 갑작스럽게 연락이 와서 저도 좀 당황스러워요. 지연은 하진 할아버지의 복잡한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손녀를 잃은 후 멀어진 가족과의 재회는 분명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테니까요. 같이 갈까요? 제가 옆에 있어 드릴게요. 하진 할아버지는 고마운 표정으로 미소 지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건 내가 혼자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다만, 늦게 돌아올 수도 있으니 세영이에게 말해줘요. 이튿날 하진 할아버지는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평소보다 더 단정하게 차려입었고 조금 긴장한 듯한 모습이었어요. 세영이는 할아버지가 중요한 약속이 있다는 말에 아쉬워했지만 저녁에는 꼭 돌아오라며 당부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지연은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병원 근무 중에도 자꾸 하진 할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오랫동안 관계가 소원했던 가족과의 만남이 잘 풀릴지, 할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플지, 걱정이 끊이지 않았죠. 저녁이 되어도 하진 할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세영이는 현관문 앞에서 계속 기다렸어요. 엄마, 할아버지 언제 와요? 약속하셨는데. 지연은 세영이를 달래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중요한 약속이라고 하셨잖아. 밤 10시가 넘어서야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영이가 달려가 문을 열자 하진 할아버지가 피곤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짐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갔다 오셨어요? 하진 할아버지는 세영이를 안아들며 미소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딸을 만나고 왔어. 세영이는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할아버지 딸? 할아버지도 딸이 있어요? 그럼 나도 세영이 엄마처럼 딸이 있지. 지연은 하진 할아버지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피곤해 보였지만 전체적으로는 편안한 기색이었어요. 만남이 나쁘지 않게 진행된 것 같았습니다. 세영이가 잠든 후 하진 할아버지는 지연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딸아이와 사위를 10년 만에 만났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오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많은 것들이 풀리더군요. 지연은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하진 할아버지는 계속 이야기했어요. 서로 다영이를 너무 그리워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리움이 서로를 원망하게 만들었던 거죠. 저는 그들이 더 주의했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들은 의사인 제가 구하지 못했다고 원망했겠지요. 하진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연은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하지만 오늘 모든 이야기를 하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딸아이가 그동안 얼마나 괴로웠는지, 저를 얼마나 찾았는지. 그런데 제가 연락을 단절하고 숨어버렸으니 지연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짐가방은요? 하진 할아버지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딸아이가 함께 미국으로 가자고 해요. 다영이가 묻힌 곳도 보여주고 싶다고. 지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진 할아버지가 떠난다는 말이었군요.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하지만 내가 거절했어요. 지연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진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여기 새로운 가족이 생겼는데 어떻게 떠날 수 있겠어요? 세영이와 지연 씨가 있는데.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안도감과 감사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대신 딸아이 가족이 한국에 자주 올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함께 미국도 방문하기로 했어요. 세영이도 데리고요. 지연은 말없이 하진 할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그들의 인연이 이렇게 깊어질 줄 누가 알았을까요? 밤이 깊어갔지만 지연과 하진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과거의 아픔, 현재의 행복, 그리고 앞으로 함께할 미래에 대해서요. 밤하늘의 별들이 창문을 통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진 할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그 별들을 바라보았어요. 지연은 그런 할아버지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우리는 매일 무심코 지나치는 누군가 덕분에 살아갈 수 있어요. 지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누군가의 기척, 누군가의 감각, 누군가의 마음이 우리 삶을 지켜주는 거죠. 하진 할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세영이와 당신이 내 삶을 지켜준 것처럼요. 창밖의 별들은 더욱 밝게 빛나는 것 같았어요. 마치 다영이도 그들을 내려다보며 미소 짓고 있는 것처럼요. 우리의 삶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매일 밤 울리던 초인종 소리가 처음에는 두려움이었지만 나중에는 구원이 되었듯이 말이죠. 세영이는 천식에서 벗어나 건강하게 자라났고 하진 할아버지는 외로움에서 벗어나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지연은 그녀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거리를 걸을 때마다, 낯선 이웃을 볼 때마다 지연은 생각합니다. 모든 인연에는 이유가 있다고요. 그리고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만남이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꿔놓기도 한다고요. 숨쉬게 해준 사람,
당신은 우리의 천사였습니다.